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풍수 구은 시대에 어떤 지역이 좀 발전을 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풍수 구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 부동산 아니면 집, 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풍수하면 묘자리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묘를 쓰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로 양택인 부동산, 아파트, 집 이런 쪽을 이제 일반적으로 풍수로 많이 봅니다. 과거에 풍수를 배우신 분들은 뭐 지관이라고 해서 몇 자리를 많이 보시지만 요즘은 부동산 위주로 보는데, 사실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기, 그러니까 그 기운이 변화가 있는데 그 기운이 언제 왕기를 받아서 그 기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이걸 보는 건데, 평택 지역은 풍수 8운 지역으로서 8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고덕에 공장을 1공장서부터 3공장까지 짓고 앞으로 6공장까지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 완기가 거의 다 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 남부권 평택이라든지 안성 아니면 이제 화성 동탄 지역, 특히 화성 동탄하고 경기도 평택은 8운터인데 이제 구운에는 좀 힘들지 않나. 물론 구운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록 구운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구운 지역이 모두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구운 지역에서도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하고 나쁜 자리를 가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운에 완기받아서 발전을 했지만 구운터가 아니어서 굉장히 앞으로 힘든 시기가 도래한 경기도 평택 그리고 남부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해서 지금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뭐 부동산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기운의 변화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산다 하면 어느 지역이 도움이 될까,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부동산 자체 떨어져라 고사 지낼 필요도 없고요. 뭐 제가 풍수를 말씀드리면서 그럴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평택이 어디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던데,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경기도 안성이 있습니다. 안성은 뭐 인구가 평택의 반도 안 되니까 좀 더 작은 도시죠. 그리고 남쪽에는 충청도인 천안시가 접해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평택도 과거에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25년 들어와서는 인구가 60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60만 명을 돌파를 했으니까 뭐 중대형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100만 정도 넘어야 좀 대형 도시로 들어가겠지만 60만, 70만 정도 되면 그래도 대형 도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은 시대에는 평택 지역에도 일부 지역은 좀 괜찮겠지만 과거처럼 파룬 시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으면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는데 경기도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중해셔야 된다. 왜냐면 경기도 평택이 삼성전자 때문에 크긴 했지만 삼성전자 한 기업이 대단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들어온다 해서 모든 게 뭐 다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큰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메리트가 있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자동화되어 있고 거의 다 보면 사람을 과거처럼 많이 쓰면서 인력이 하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 자체도 지금 HBM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쪽으로는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공장을 4공장, 5공장, 6공장을 지금 제때 지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힘든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택은 파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3년이 파룬 시기인데 이때는 동북 쪽에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남서쪽에 하천이나 강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룬의 왕기를 받아서 경기도 평택이나 동탄, 인천 송도, 강원도 또 일부 지역이 파룬토여서 그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잘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 구운 시기에는 그럼 못 나가느냐? 완전히 뭐 지금 경기도 평택이 죽었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구운은 불의 기운이고 또 불의 기운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기전자니까 삼성전자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구운의 기운, 불의 기운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경기도 평택이 폭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왕기적으로 보면 왕기가 8원 시기에 끝났기 때문에 구운터이라기보다는 경기도 평택 동탄은 8운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운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024년부터 43년까지인데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남쪽에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요. 북쪽에 하천이나 강, 호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구운터로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은 이런 시기는 지났다. 그러면 이제 구운 지역은 어디냐?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지역도 차차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게 좀 시간적인 뭐 여러 가지 제가 제약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그때그때 올리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관심 있는 지역 앞으로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평택 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수원이네요. 수원은 오히려 2024년보다 2025년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뭐 한 120만 명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는 용인 108만 9천 명, 그리고 고양시 106만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성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경기도 평택이 24년 59만 명이었는데 이제 1년 사이에 거의 한 7천 명 정도가 증가를 해서 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쨌든 60만 명 돌파한 경기도 평택 나름대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60만 명 넘는 도시가 여기 보면 뭐 9개, 평택이 이제 9번째 도시가 됐네요. 그렇다고 치면 뭐 작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평택이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0몇 년 사이에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이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고덕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120만 평 규모로 이 8운 시기에 지금 공장이 입지를 하면서 고덕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평택이 엄청난 인구 증가율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단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양주시네요. 양주시 뭐 덕정동, 덕계동 이 중심으로 제가 또 거기 풍수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경기도 양주시도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고 안양시가 오히려 인구 증가를 좀 많이 했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안양시 자체가 옛날엔 좀 큰 도시로 봤지만 안양시가 오히려 지금은 경기도 평택보다도 작아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은 앞으로도 한 65만 명, 물론 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뭐 100만 명을 바라본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지만 그거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대 맥시멈은 제가 봤을 때 고덕 신도시하고 브레인시티까지 다 차면 아마 70만 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안산시를 제치고 남양주시 다음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부동산도 지금 미분양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빼놓고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흐름이 풍수 구은 시대 이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 시장 흐름이 이제는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상승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좀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입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자체의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의 가격, 또 풍수적으로 구운 지역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서울이 옛날엔 1000만 명 넘었는데 지금 한 970만 정도 되나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건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근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또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세력들이 있고 그걸 또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올해 내년까지 일부 지역은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내년 이후 2027년, 28년 이렇게 2, 3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지금은 정점에 다다랐다. 거의 꼭지다. 제가 3, 4년 전부터 풍수 구은 시기는 부동산의 시기가 아니고 3, 4년 전에 부동산 폭발적으로 마지막 꼭지에 있을 때 제가 앞으로 집값 떨어진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풍수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꿈틀대고는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허수입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잘못 들어가갖고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잘못해서 올라가는 거 잡아서 다행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또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물론 과거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운전 같은 건 주의하라 그러면 저 30년 넘게 지금 무사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맞습니다. 30년 무사고였어도 31년째, 32년째 큰 사고라서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수상하고, 중국이나 북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위태위태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 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들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일부는 뭐 집값이 올라갔네 뭐해네 막 그래갖고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를 보면 40% 넘게 미분양이 났고요. 평택도 미분양이 굉장히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신도시를 비롯해서 브레인시티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거기도 수만 가구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우려고 하면 저는 빠른 시간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택이나 안성, 그런데 평택 안성도 그렇지만 지금 동탄 지역도 굉장히 지금 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워낙 동탄이 급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동탄도 풍수적으로 파른 지역이어서 저도 동탄 자주 갑니다만 과거 같지 않다. 그러면 일부는 그래도 버티거나 일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이 아닌데 학세권이 아닌데 또 숲세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닌 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풍수적으로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이건 풍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풍수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자리에 터의 기운을 받아서 개운 발복하고 또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풍수 파룬 지역인 평택과 동탄이 그런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면 120만 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크죠. 120만 평이면 여의도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고덕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이 바로 브레인시티예요. 여기도 거의 뭐 150만 평 정도로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다 들어차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고덕과 브레인시티 다 차려고 하면 저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평택이 왜 8혼터였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8원 시기는 동북 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에 물이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A지역이 평택 구시가지고요. B지역이 고덕지구입니다. 신시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 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국면 쪽으로 또 양성 이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이제 동북 쪽에서 용맥이 내려오면서 남서쪽에 아산호 평택호 쪽으로 해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이천이 평택 AB 지역을 감싸면서 전형적인 8혼터였지만 이제는 구은 지역은 평택에 거의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국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자체가 이제는 8혼의 완기를 받아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구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물론 동탄도 비슷하고요.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도 그동안 좀 크긴 했지만 평택처럼 남서쪽에 큰 물이 없어서 안성이 평택보다는 훨씬 더 못 큰 거예요. 그래서 안성도 지금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도 구은 지역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국세가 평택처럼 크지를 못해요. 안성은 국세가 작습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동탄 지역 1동탄, 2동탄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건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은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양지구도 저쪽 포승 쪽으로 가면 서해 쪽으로 안중 포승 이쪽에 중간에 화양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위치상이나 교통 이런 거를 놓고 보면 평택에서도 조금 외곽으로 가 있어서 거기는 더욱더 힘든 상황인데 당분간 미분양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 삼성전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사공장 파운드리 쪽 이렇게 짓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아마 6공장까지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2030년 공장 마무리되면 일단 평택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그러면 향후 좀 길게 가야 한 4, 5년 정도 이 정도 가면 이제 평택도 정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평택에 집을 사가지고 과연 올라갈 것이냐? 쉽지 않은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거가 지금 타격을 입을 정도로 지금 세탁기라든지 가전 이런 데 고율관세 50%를 지금 먹였잖아요. 그리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유가도 올라가는 데다가 중국하고 미국의 또 무역전쟁, 관세전쟁,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패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패싱 정도가 아니라 개 무시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정말 암울하기도 한데 결국은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만 결국 이것 또한 삼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쉽지는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평택이 좀 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기운의 완기가 다 끝나가서 과거처럼은 폭발적으로 상승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평택에 사시는 분들, 또 평택에 집을 산 분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안중 C라고 표시된 데가 화양지구인데, 이쪽은 풍수적인 기운 자체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전되려고 하면 여기 지역을 보면 이제 이룬 지역이기 때문에 이룬이 되려고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평택은 구운터는 아니지만 또 이룬에는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은 갖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부동산 풍수 관계된 거,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